전국에 숨어있는 대박집을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이 집입니다. 예전에 단돈 1,400만 원에 나와서 무려 10명이나 입찰했던 주택인데요. 당시에는 낙찰까지 됐지만 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나와 가격은 다시 1,400만 원대. 그때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물건이 왜 다시 나왔는지, 그리고 정말 들어가도 괜찮은 집인지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도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부터 800m를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대부분 5m에서 6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오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예전 날씨가 추울 때 촬영된 영상이라 주변 환경이 다소 삭막하지만 오히려 건물과 토지 경계가 더욱 잘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가 물건을 살펴보기에는 더욱 좋습니다. 그럼 주변 환경은 뒤에서 위성지도를 보면서 간단히 정리하고 지금은 바로 주택과 토지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는 이렇게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127평, 건물 목록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 2채와 창고,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매각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 바로 앞으로는 5m에서 6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서 물건을 살펴본 결과 1,40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엄청 기대할 만한 현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 나만의 시골집을 원하셨던 분들께는 나쁘지 않아 보였고 누가 봐도 빈집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우편물 통지서도 붙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전형적인 시골집 현황 그대로 남아있는데 집 앞 도로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주차 걱정이 전혀 없고 우리 집 대지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살펴보는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생각보다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건물 면적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마당에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었고 지금은 자풀이 무성에 다소 애매한 현황이지만 AI를 통해 만들어 본 사진처럼 조금만 정리해 주신다면 지금처럼 깔끔한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보였고 필요 없는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본체만 남겨놓고 활용한다면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황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곳이 본체로 이용 중인 주택인데요. 여기 면적은 16.7평, 구조는 흑벽돌조의 함석지붕, 사용 승인일은 1965년이고 여기 우측편에 보이는 건물은 10.8평의 별채, 좌측편으로는 15.1평의 창고 겸 주택이 위치합니다. 전부 다 오래된 연식이지만 여기 중간에 위치한 본체에서는 계속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제시외 건물과 추가적인 증축을 통해 실제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여기만 살려놓고 계속 활용하는 것도 크게 문제없어 보였는데 바로 좌측편에 설치된 창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이루어져 있어 철거하려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은 지자체 지원금을 자세히 확인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진행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여기 본체 측면 쪽으로 도착하는데 여러 가지 폐기물도 많이 쌓여 있고 전면과 별개로 측면으로는 샤시만 교체되어 있는 상태로 이 정도면 거의 수리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고 이 상태로 계속 살다가는 집이 먼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뒤편과 대략 2m 정도의 고저차가 발생하는데 돌담이 튼튼하게 쌓여 있어서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여기 뒤편은 시멘트로 한번 마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드론으로 살펴보면 주변에 비슷한 주택들이 여럿 있긴 하지만 우리 집은 도로변과 접하고 있어 마을 중간에 자리 잡은 집들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고 예전에 경매로 진행될 때 지금과 똑같은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명이나 입찰하셨기에 수요 자체는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너무 저렴한 가격만 보고 입찰했다가는 뒷돈 때문에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실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 현황도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실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 총 현금 혜택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했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72,372. 소재지는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하며 근처에는 문경, 보은, 옥천, 김천 등이 위치하며 우리 집에서 상주시청까진 자차 기준 40분 정도가 소요되기에 여기 김천시청까지 접근성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여기 고속도로까지는 자차 기준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시청까지 접근성은 확실히 아쉽지만 우리 집에서 3분만 이동하면 면소재지에 도착하기에 마트나 은행, 공기관을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 인프라는 확실히 부족하니 평소에 지병을 앓고 계시다면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소규모 마을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고 마을에는 빈집도 제법 많은 편이고 소규모 축사를 운영 중인 곳도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갔을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집 바로 앞으로 상당한 면적의 답과 고추 육묘장 등이 펼쳐지기에 이런 점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집 앞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여기까진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800m를 들어가면 되는데 도로폭이 넓어서 들어가는데 불편함은 없었고 2차선의 도로와 확실히 떨어져 있어 도로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가 심한 편이라 알아보기 힘든데 현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봤을 때 대지 경계 내에 모든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가 없고 국유지 도로와 우리 집 대지 사이에 다른 필지가 하나 끼어 있는데 지적도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아 이렇게 표시되나 실제로는 국유지에 하필된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방위는 본체 거실 창문 기준 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주변으로 막힘없이 트여 있는 곳이라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물건에 관심 있어서 가보고 싶다면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6천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는 수혜의 폭락을 거듭하며 1,448만 원에 진행 중인데 5회차 진행 중일 때 10명이나 입찰했지만 2,100만 원에 낙찰됐다 미납된 상태로 보증금은 최저가의 20%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왜 미납했는지 문건송달을 살펴봐도 별다른 내역이 없고 매각 불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라 단순히 다른 분들에 비해 가격을 높게 쓰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추후 들어갈 수 있는 비용까지 계산해서 낙찰가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면 토지는 대지 한 필지, 면적은 127평, 계획관리지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감정가는 2,394만 원, 아래편 건물의 합산가격은 3,600만 원 정도에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지와 건물을 몽땅 포함해서 1,400만 원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땅값도 안 되는 가격이라 보시면 되고 아주 오래된 건물답게 철거와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 이 가격만 보고 취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편 제시외 건물의 경우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며 4.5평의 현관은 본체 앞에 설치된 곳, 6평의 가추는 별채에 설치된 곳입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여기까지는 모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고 아래편 건물 설명을 보면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를 모두 갖췄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이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에는
공부상 기재된 참고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차피 별다른 문제는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고 표시되며 실제로도 채무자 겸 소유자 이외에 전입자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긴 하나 어차피 모두 빈집이기 때문에 임차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여기 방치된 수많은 폐기물은 여러분이 치우게 될 확률이 높으니 폐기물 처리 비용 또한 생각하고 매입하셔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24년 1월 1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집 1,400만 원이면 괜찮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수리비와 단점을 생각하면 아무리 싸도 조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렴한 물건 찾아오느라 고생했다는 의미로 댓글에 고생했다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찾아다니겠습니다.